자, 계속 이제 수업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여왕벌은 117페이지 보시면 여왕벌은 벌 국민에게 침입자를 찾는 대신 그 시간에 모두 힘을 모아 벌집에 방 하나를 더 만들자고 제안합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여왕벌의 제안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가요? 이제 이런 게 일종의 이제 찬반 토론, 또 가치 논제라고 그래요. 가치 논제. 바람직하냐, 바람직하지 않냐. 뭐 이런 거를 이제 물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학생이 그래요. 아, 교수님, 어떻게 인생사 이렇게 바람직하다, 바람직하지 않다를 칼로 자를 수 있느냐. 무려 19살짜리가 50대 중반에 저한테 삶을 가르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살면서 보면 우리 그렇잖아요. 그러면서도 아니고 아니면서 그렇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제 교육 현장이기 때문에 생각하는 연습을 하는 거기 때문에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쪽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쪽으로 이제 몰아가는 거죠. 삶이라는 게 그렇지 않지만. 자, 거기다 한번 써보실까요? 아이고, 이미 다 숙제 해오셔가지고, 네. 조금만 시간 될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이게 사실은 저희가 1학기 때 써놓은 거예요. 아, 그러셨어요? 네. 근데 1학기 때 하긴 했는데, 안 했는데 제가 미리 하신 거예요. 네. 근데 이게 벌집이 좁아를 1학기 말에 들어간 반도 있는데, 처음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저 써온 것 말씀드릴까요? 네. 일단 조금만, 일단 다 좀 정리하시고요. 네. 자, 뭐 이거는 앞에서 이제 나왔던 논제와 많이 이제 유사하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좀 쉽게 근거를 찾지 않으실까 생각이 드는데요. 자, 여왕벌의 제안은 바람직. 여기 보면 이제 주장과 주장의 이유가 있고 주장의 근거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근거에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개념이 제가 볼 때는 이 책이 조금은 정밀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 근거라는 게 뭐냐면 주장의 이유에 대한 또 근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주장에 대해서 더 포괄적인 것은 근거예요. 그 근거에는 예시가 있을 수 있고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자, 지금 이해 못 하셔도 돼요. 남은 3학기 내내 얘기할 거니까. 네. 그러니까 여기 이유가 뭐고 근거 뭐지? 원래는 근거가 맞아요. 근데 근거에 하위적으로 이유나 예시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유나 예시에는 아까 말했죠. 뭐 예를 들어 말할 수도 있고. 자, 뭐 이 부분은 뭐 길게 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왕벌의 제안은 대부분 다 바람직하다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 우리 지난번에 이제 제가 토요일 날 학회를 갔어요. 학회를 갔더니 호서대학교 교수님이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협업의 활동을 통해서 이제 아이들의 글쓰기 실력이 늘어난다. 이제 그런 논문을 발표하셨어요. 그때 이제 어떤 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협업이라고 하는 것이 공동체적인 활동인데 공동체적인 활동은 공통성을 갖는 것인데 그 공통성의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개별적이고 창의적인 글쓰기를 가르칠 수 있느냐. 이게 좀 모순적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협업은 같이 하는 거잖아요. 같이 하면 서로 영향을 받게 되고 글의 방향이나 내용이 되게 유사해질 수 있는데 글쓰기는 결국에는 창의적이고 개별적 글쓰기로 가야 한다면 이게 가능하겠는가. 근데 그날 이제 학교에 오신 교수님들의 고민이 바로 그거였었어요. 근데 제가 그랬죠. 뭐라냐면 협업이라고 하는 것은 글 쓰는 데 있어서의 방법론이고 그 다음에 글쓰기의 내용은 사실은 콘텐츠이기 때문에 방법론과 콘텐츠가 충돌될 일은 없다. 그러나 문제는 이거 뭐냐면 글쓰기나 지금 전 토론회 수업이 교수자가 되게 힘들어요. 왜 힘드냐면 미리 준비된 수업을 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의 그 현장적인 내용을 들어야 되고 거기에 피드백을 해야 하기 때문에 훨씬 힘들어요.
훨씬. 그러니까 딴 수업은 실제로 딴 생각하면서도 수업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수업 준비한 게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수업은 어떤 대답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긴장해야 하고 그리고 학생들이 일상적인 대답을 하지 않고 또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동기화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강의할 때 그렇게 얘기해요. 뭐냐면 어떤 근거를 맞닥뜨렸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근거는 버려라. 왜요? 그 근거는 누구든지 생각할 수 있는 근거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생각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처음에 그거? 이거 아니야? 그거는 누구든지 생각하는 네이버에 치면 나오는 근거이기 때문에 별로 좋은 근거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생각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럼 이것 말고 또 다른 근거가 있는가? 어떤 학생이 그래요. 교수님, 생각이 그래도 안 나요. 그러면 할 수 없지. 그러면 생각을 아예 안 하는 것보다는 일상적인 근거라도 말해야지. 하지만 거기에 만족하지 말고 너만의 근거를 생각을 한 번 더 파고 들어가는 게 더 좋겠다라고 아이들에게 이해하거든요. 우리 성형학습자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여왕벌의 제안은 바람직하다라고 주장하실 것 같아요. 자,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하실 분 계세요, 혹시? 나는 삐뚤어질 거야. 이게 네, 말씀해 보세요. 네. 소심하게 네, 맞는지 안 맞는지 해당되는 이제 막 밑밥을 뿌리십니다. 틀릴 수 있다고. 괜찮아요. 자신감 얘기해 보세요. 네. 찬성수서 반대수서하는 네. 반대를 말을 하라면 네. 집을 지으려면 시간이 들기 때문이다 이유가. 네. 그리고 주장의 근거는 집을 짓는 동안 꿀을 많이 못 만들어서 경제적인 손해가 있다. 네. 그리고 예상되는 반론이요. 네. 일꾼 하나 더 생기면 꿀이 많이 만들어지겠지만 집 짓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 네. 그리고 정리에는 빨리 꿀을 만들어야 된다. 왜 이렇게 제 눈치를 보세요? 자, 여러분,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제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집을 져야 하거나 또는 꿀을 모을 수 있는 시간을 집을 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집을 지으면 결국에는 공동체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꿀을 모아야 되는데 꿀을 못 모으면 그만큼 꿀을 모을 수 있는 이익이 없어지잖아요. 이제 그런 점에서 여왕의 이런 제안은 공동체의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죠? 어떻게 말도 찰떡처럼 알아듣는다고, 그죠? 어떻게 제 정리가 마음에 드십니까? 네. 마음에 드시는군요. 네. 자, 그랬더니 예상되는 반론이 뭐냐면, 물론 단기적으로는 집을 짓는 것이 비용이 들고 또 꿀을 모을 수 있는 시간을 빼앗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새로운 일꾼이 들어왔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많아지고 그런 의미에서 경제적인 부를 더 축적할 수 있다. 이거 앞에 대하면 예상되는 반박인 거죠. 그죠? 자, 잘하셨어요. 잘하셨습니다. 자, 여왕벌의 제안은 바람직하다. 자, 단, 우리가 모두 예측하는 논거가 아닌 근거로 말씀하실 분 계신가요? 다 생각이 똑같으세요? 제가 막 너무 차단시켰나요? 똑같은 생각 하지 마시고. 자, 누구 있으세요? 아니, 저는 그냥 네, 말씀하세요. 네. 처음에는 여왕벌이 불만 있지만은 네. 어차피 들어온 거 내쫓을 수도 없고 네. 그냥 같이 공생하면서 살아가야 되니까 네. 집을 하나 더 짓고 이래 같이 살자 이 뜻 같아. 네. 저는 막 이제 걔들이 뭐랄까 그 감정적이시죠. 갈 데가 오죽 없으면 들어왔겠냐. 초지일관입니다. 처음부터 초지일관적으로 오죽하면은 들어왔겠냐. 네, 좋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잘하셨어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네. 우리가 불평을 말하려면 한두 끝도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불평을 말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을 만든다는 것은 좋은 생각이다. 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네,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불평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이제 여왕벌은 일종의 리더잖아요. 그죠? 리더는 어떤 공동체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왕벌이 지금 방을 하나 더 짓자라고 하는 것은 문제를 적극적으로 또 긍정적으로 해결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바람직하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불평불만에 관한 내용도 맞지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여왕벌의 이런 태도들이 리더로서의 역할,
그죠? 왜냐면 리더들이 또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리더들이 뭔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거를 통합적이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오히려 서로 갈등하게 하고 문제를 더 크게 만드는 리더도 있지만 이 경우에는 사실은 통합하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을 보여온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바람직하다라고 말할 수 있죠. 좋아요. 잘하셨어요. 잘하셨습니다. 우리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점점 좋아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모르는데 제가 볼 때는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자, 118페이지 보시면 다음 신문기사를 읽고 물음에 답해 보세요 라고 돼 있어요. 다문화 어린이 합창단 초청 쇄도, 광복절 때 일본 어린이 있다며 행사 취소도 라고 돼 있어요. 예전에는 신문 기사를 발췌해서 그걸로 토론도 하고 글쓰기도 했던 이제 그 시기가 있었어요. 요즘은 많이 이제 없어졌기도 했지만 제가 한번 대표로 읽어보겠습니다. 서울 다문화가정 협의회가 자랑하는 프로그램 중 하나는 광진 다문화 합창단이다. 7개국 35명의 초등생들이 모여 합창 연습을 하고 공연까지 이어가고 있다. 이젠 국가 행사에도 초대되는 합창단이 되었다. 이재용 협의회장은 이게 이제 다문화가정 협의회 회장이겠죠. 합창단 활동을 통해서 소극적이었던 아이들이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조금은 삐딱한 모습을 보이던 아이들도 분명히 있죠. 하지만 계속 합창단 활동을 하면 아이들은 변합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니다. 공연이 행사 현장에서 취소가 된 경우도 있었다. 이 회장은 2, 3년 전쯤 광복절 행사에 애국가를 불러달라는 부탁을 받은 적이 있어요. 행사장에 가서 공연을 준비하려는데 갑자기 취소하겠다라고 하더군요. 다문화 가정 아이들 중에 일본인이 있었다는 이유였어요. 과거의 아픈 기억을 잊어서는 안 되지만 아이들은 도대체 무슨 죄입니까? 그런 와중에도 합창단은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합창단에서 졸업한 아이들이 모여 중창단을 꾸리기도 했다. 이어서 어머니들의 합창단 모임도 생겨났다. 그러니까 다문화 합창단이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을 했는데 하필이면 이제 광복절에 애국가를 부르는데 이제 그 아이 이제 일본인 다문화 가정 아이가 있었던 거죠.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제가 자세히 안 봤는데 어디에서 뭐 옷 입어보기 행사를 하는데 뭐 일본 순사와 국왕 옷을 입어보는 프로그램이 있었다고 그래요. 예. 참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자, 119페이지 보시면 광진 다문화 합창단은 몇 년 전 광복절 행사에 애국가를 불러달라는 부탁을 받고 행사장을 준비하려는데 공연이 취소된 적이 있었어요. 자, 다문화 가정 아이들 중에 일본인이 있었다는 게 이유였다는데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공연이 취소된 것은 누구의 문제가 가장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유를 말해 보세요. 그러니까 공연을 부탁하고 추진한 사람의 문제가 있는지, 또 다문화 가정 아이 일본인에게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서울 다문화 가정 협의회장의 문제가 있는지, 공연을 취소시킨 행사 관리자에게 문제가 있는지, 자, 선택하시고 왜 그 사람에게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한번 써보세요. 애매모호하고 참 어렵네. 기자님, 삶 자체가 애매모호해요. 이게 애매모호하지 않으면 우리가 토론을 할 이유도 없어요. 근데 우리 60년 이상 살았지만 삶 자체가 애매하다니까요? 맞아요. 근데 우리는 일본 사람들을 정말 다 싫어하잖아요. 네. 외국 그 영국 같은 나라는 그 집에 안 당한 나라가 없잖아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어울려서 잘 사는 것 같은데 네. 우리는 일본하고는 완전히 상처가 많아서. 그렇죠.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상처가 많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게 비슷한 사람들끼리 더 친할 것 같은데 비슷한 사람들끼리 더 안 친해요. 아니요. 네. 라이벌 의식을. 예, 안 친합니다. 안 친해요. 이제 저희 대학원 다닐 때도 저희 선배들 이렇게 보면은 같은 지도교수 밑에 있으면 제자들끼리 친할 것 같잖아요. 안 친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전공이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전공이거든요. 그러니까 플라톤 전공한 선배하고 친할 것 같은데 안 친해.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런 오히려 더 가깝고 유사하다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안 친해질 수 있는 이제 이유가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더 친할 것 같은데. 아예 거리가 먼 사람은 관심이 없으니까. 그렇죠. 맞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네. 사람 심리가. 네.
저는 이 일본이 네. 우리한테 잔행을 많이 했는데 네. 그 당한 사람의 네. 그 폭에 따라서 네. 감정이 다를 것 같아요. 이제 예를 들어 저는 이제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 막 요즘에 태어난 아이들의 경우도 이제 일본에 그렇게 당한 실질적인 경험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일본 하면 되게 일종의 이제 민족적인 감정이죠. 그죠? 자, 우리 이제 빨리 밥 먹으러 가야 되니까, 누구에게 가장 큰 문제가 있어요? 네, 네. 자, 먼저 손 드셨으니까, 네. 저는 네. 그 공연을 취소시킨 행사 관리자한테 있다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아니 이게 그럴 그 사전에 네. 행사 관리자면 네. 그런 것도 염두에 둬야 되는데 네. 그런 거는 염두에 두지 않고 네. 행사가 가까워졌을 무렵에 이거를 공연을 취소했다라는 거는 네. 화가 많이 나요. 아, 화가 많이 나는군요. 그러니까 만약에 공연을 행사 관리자가 사실은 이제 일본인이 있기 때문에 광복절 애국가를 부르는 것에 사실 여러 가지 잡음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을 미리 알았어야 되는데, 이제 그걸 미리 체크하지 못한 것. 근데 따지고 보면은, 그렇게 따진다면은 사실은 이제 서울 다문화가정의 협의회장이, 왜냐면 행사 관리자는 관리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어떤 결정이나 관리는 오히려 이제 행사 관리자라기보다는 협의회장이 더 그런 어떤 책임도 있고 또 그런 의무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논거로 뭐 다문화가정의 협의회장의 문제가 있고 아니면 행사를 추진한 사람에게 문제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뭐 좋은 근거는 좋습니다. 또 다른 분이요. 애들은 기대에 부풀어 있을 텐데 네. 준비한 아이들이 얼마나 실망이 그렇죠. 네, 맞아요. 네, 오늘 잠시만요. 먼저 손 드셔서 네, 서영수님, 네, 말씀하세요. 그 일본인 아이에게는 문제가 없잖아요. 네. 애들은 순수하니까. 네. 근데 그 애들한테 우리 애국가를 부르게 하는 것이 옳다고 봐요. 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은 우리 한국을 새롭게 배울 수도 있어요. 네, 네. 애국가를 부르면서. 네. 그러니까 취소시킨 사람이 여러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렇군요. 그러니까 똑같은 생각을 네, 되게 막 같은 생각에서 좋아하십니다. 근데 보면 그러니까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본인이기 때문에 배제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이제 그 감정을 이렇게 고착화시키거나 또 이제 전승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사실은 진행을 했었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 행사를 취소시킨 사람이 이제 문제가 있다.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또 아까 기자님, 네. 저는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일본에 대한 제가 아리랑을 읽으면서 너무 분개한 그런 네. 게 되게 많거든요. 네, 근데 네. 더 나쁜 거는 우리나라 사람인 것 같아요. 네. 일본 앞잡이들을 하면서 네.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네. 우리들이 지금 막 말로는 설명이 안 되는데 뭐 화가 나시는군요. 네. 그게 아니라 네. 우리 국민 스스로가 일본을 이길 수 있는 힘도 키워야 되지만 네. 한 사람 이렇게 좀 이렇게 머리가 깨어야 된다고. 자, 잠깐만요. 이제 사실은 이제 맞았죠. 그렇죠. 맞아요. 봐요. 본인이 아신다니까. 3,000% 빠진 걸 이제 본인이 아신다니까. 망하니까 아차 싶은 거지. 이게 아니라 지금 누가 잘못했는지에인데 갑자기 막 아리랑 읽었던 게 화가 치밀어 오르고 이제 자, 누가 더 다른 사람은 문제가 없나요? 다른 사람이 문제가 있더라도 근거가 다르면 되죠. 네, 우리 부회장님 네. 저는 공연을 부탁하고 행사를 추진하는 사람. 네. 그 사람이 서로 국가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상처도 많은 나라인데 네. 그 아이들한테 상처도 많고 감정이 많이 쌓여있잖아요. 네. 일본 하면 보기도 싫고 네. 일본 물건도 사기 싫고 그런 네. 감정이 많은 그 국가적인 그런 게 있는 사람인데 거기다 대한민국 부르라고 그러기 때문에 네. 처음부터 네. 추진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까 공연을 부탁하고 추진한 사람의 경우에, 그러니까 아까 그런 민족적인 감정이 계속 내려오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오히려 그것들을 오히려 허물고 편견 없는 생각을 갖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에게 상처가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 무리수가 있다면, 제가 볼 때는 누가 잘못됐다라고 막 꼬집어서 단정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한 것처럼 근거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 더 잘못이 있다라고 논증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법원에서 재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무리까지 해서 아이들에게 상처를 줄 필요가 있겠나 그런 의미에서
무리하게 이런 행사를 부탁하고 진행한 그런 사람이 문제가 있다. 자, 또 다른 분 있나요? 의견? 네. 저기 우리 박성달 저 약간 또 삼성표를 빠져야 되겠 네, 네. 왜냐하면 저는 이 일본 사람 너무 싫어요. 네. 나는 직접 당하진 않으니까 네. 우리 그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그 당했던 그걸 생각하면은 네. 나는 지금까지도 일본 물건은 하나도 안 사요. 네. 그거 만약에 우리 식구가 모르고 사가왔대도 내버려버려요. 네. 그런 감정이 아직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 애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애국가라는 그 귀중한 우리나라의 그 국가를 일본 애들한테 불러라는 얘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네. 자, 뭐 아까 말도 저 굳이 뭐 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박 부모님 말씀하신 내용 보면 뭐 어떻게 보면은 취소를 한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닐 수도 있겠다. 뭐 정말 네. 이런 애는 잘못이 없죠. 네. 기회가 또 우리나라 핏줄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다문화니까. 그래도 국민 감정으로서는 아직까지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말씀해 보세요, 부장님. 좀 더 긍정적으로 대국적인 자세로 네. 일본이 애국가를 부른다면 네.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야, 아주 멋진 60대와 70대입니다. 60대, 70대이면서 이런 토론을 하는 60대와 70대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밥 먹을 시간이 지났습니다. 오늘 사실은 어제 너무 피곤해가지고 오늘 수업을 잘 할 수 있을까 사실 아침에 오면서 걱정을 많이 했으나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뜨거운 열기에 의해서 오늘 수업도 재밌게 했고 오늘 혹시 이제 좀 발표를 덜 하셔서 아쉬운 분들은 우리 수업이 계속 이어지니까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19페이지 1-2번부터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베트남에서 온 우리 엄마 그 다음 책을 도서관에서 2권 정도 더 샀을 거예요. 2권 정도. 그래서 근데 이게 책이 원래 복권을 사지 못하게 돼 있어요. 도서관에서. 근데 이제 제가 힌트를 줬더니 아마 가서 말씀하신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도서관 직원이 전화 왔어요. 교수님 뭐 책을 사달라고 그러는데 이미 책이 있는데 더 사야 되냐고. 그래서 우리 매 학기마다 이제 할 거다. 그랬더니 그럼 교수님 한 2권만 더 사서 할까요? 라고 해서 일단은 알겠다고 해서 아마 책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베트남에서 온 우리 엄마의 2권밖에 없는데 2권을 또 샀어요? 네. 그럼 낙찰한대. 네, 그러니까 가서 이제 빌리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수업은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